안녕하세요. 편돌이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편입 왕 초보자분들을 위해 기초 가이드 영상 시리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한 이유는 제가 편입 상담 계속 진행하면서 편입하고 싶어서 검색해보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는 없고 광고만 너무 많아서 잘못된 정보로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탄에서는 편입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편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현실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편입 준비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고 마음속 불안도 많이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입은 쉽게 말해서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는 제도예요. 요즘은 웬만한 대학들이 편입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럼 누가 편입을 할까요? 아마 편입 진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세 가지에 포함될 텐데요. 첫 번째, 수시나 정시로 일단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성적 맞춰서 갔다 보니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또 두 번째로는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도저히 이 전공으로는 졸업 못하겠다 싶은 경우, 세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편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니는 학교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애초에 수시 정시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 많은 분들이 편입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입은 후회에서 보통 출발하지만 그 후회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준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수능과 편입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는 수능은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거고 편입은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 건데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시험 방식이에요. 수능은 수능 당일날에 국영수의 사탕까지 보고 수능 당일 결과에 따라서 어디 대학 갈 수 있는지가 정해져요. 근데 편입도 똑같이 인서울의 경우 시험을 보긴 하는데요. 과목이 진짜 적습니다. 국영수 다 보는 게 아니라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자연계 대학은 수학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즉 수능처럼 여러 과목을 잘할 필요 없이 정해진 과목만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파면 수능보다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진짜 이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리고 수시 정시로는 내가 원하는 학교 못 다니겠어, 나 편입할래라고 마음먹었다 해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편입 조건을 갖추는 건데요. 편입 조건을 갖추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편입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보통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에서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두 번째는 학사 편입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4년제 대학 졸업자, 즉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편입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사 편입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일반 편입은 지원 조건이 쉬워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몰리는데요.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합격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지원 가능해서 애초에 도전하는 사람 자체가 적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4년제 졸업자분들은 취업이나 대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학위 제도고 온라인 수업으로 빠르면 1년 반, 2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서 보통 학사 편입할 때 많은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합니다. 또 경쟁 구도를 보면 일반 편입보다는 전적대나 실력이 뛰어난 경쟁자 비중이 훨씬 낮아요. 그렇다 보니 부담도 덜하고 합격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셈이죠. 근데 학사를 취득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 무조건 학사 편입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학생 개개인 상황에 맞는 편입 커리큘럼 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편입 준비하신 분들이 지원 조건을 갖췄다면 편입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학교별 전형 방법을 무조건 아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인서울, 직어국, 크게 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인서울 편입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편입시험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이 나눠지는데요. 인서울은 특히나 편입시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을 신경 쓰기보다는 편입 영어 시험 하나만 딱 잘 본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도전할 만해요. 첫 번째, 인문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문계는 단순하게 편입 영어 시험 하나만 잘 보시면 됩니다. 편입 영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수능 영어가 아닌 어휘 문제와 독해 문제, 이 두 가지 파트 위주로 출제됩니다.
어휘는 토플과 SAT 단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독해는 긴 지문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 빠르게 읽고 분석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연계는 공인영어와 수리논설을 추가로 보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입영어와 수학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요. 편입수학시험은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개념이라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공업수학 이렇게 세 파트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능 수업보다 난이도도 어렵고 양도 진짜 많은데요. 그래서 진짜 이 자연계는 수학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수학만 잘 준비하신다고 하면 인문계보다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좀 더 구체적인 인서울 편입 합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쇼츠로 다 찍어놨으니까 쇼츠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근데 나는 서울은 부담스럽고 내 생활권 안에서 좋은 학교 가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직업국 라인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실 텐데요. 직업국 편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인영어, 즉 토익 점수가 편입 합격을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직업국 편입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상 토익 점수 하나로 모든 걸 걸어보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토익 이외에도 전적대학점,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의 평가 요소들을 추가로 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업국 대학들은 토익 배점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토익 점수가 낮으면 학점이나 면접이 좋아도 불합격할 수 있고, 반대로 토익 점수가 높으면 웬만한 약점은 커버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익 점수 같은 경우 직업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850점은 나와야 안정권이고, 인기학과 같은 경우 900점 이상은 나와야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직업국 라인은 단순한 전략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기까지 편입의 개념부터 준비 조건, 전형별 전략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편입 상담 진행하면서 제일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4가지를 딱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편입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시작하시기도 전에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정적대가 지방대인데 불리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 20대 후반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도 전에 걱정만 가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편입은 내신도, 수능도, 전적대 이름도 안 봅니다. 특히 인서울대학의 경우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전적대가 어디든 상관없고 그냥 편입시험 하나만 잘 보면 돼요. 다만 내가 학점까지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려 한다면 전적대 학점은 기본 이상으로 챙겨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입은 나이 전혀 안 봅니다. 30대는 물론이고 40대 편입 성공 사례도 매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전적대, 나이, 수능 성적 이 3가지는 편입에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예요. 두 번째, 편입 준비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 중 또 하나가, 지금 전공이 너무 안 맞는데 다른 과로 바꿔서 편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90% 이상이 전공 바꿔서 편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디자인 관련 학과로 편입한 학생도 있고, 또 심지어 전자공학과에서 영상미디어학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전공을 바꿀 때 학교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핵심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전공 전환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고요. 또 면접이 있는 학교에서는 면접에서 왜 비동일 계열로 왔는지, 아니면 기초 과목 지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하고요. 이외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전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전형 요소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편입해서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원래 다니는 학생들인데 저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누구나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편입생들이 수업을 더 열심히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 진짜 오랜 시간 준비했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학습 지원 제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요. 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입 후 목표를 잊지 않는 자세입니다. 내가 왜 이 학교, 이 전공으로 편입했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으면 학업도 버티고 나중에 취업이나 진로 확정도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번째로,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졸업할 때 졸업장에 편입 표시가 되는 건지도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졸업장에 편입 여부 표기가 있는 학교는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졸업증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성적 증명서에는 전적대와 편입 이후 성적이 구분돼서 나와요. 이건 학교마다 형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취업할 때 큰 불이익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입하면 기업에서 안 좋게 보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자주 듣는데요. 실제로 편입 자체로 불이익 주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인데요. 편입 여부 자체보다는 편입한 이유와 과정이 얼마나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탄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럼 너무 지루하다 보니 하나하나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음 2탄 영상에서는 인서울 편입 기초 가이드 준비해 올 테니까 인서울 편입 준비생들은 꼭 봐주시고, 만약 이 영상 봤는데도 편입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 꼭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편돌이 성우쌤이었습니다. 안녕.